오늘 소개할 인물은 단순한 억만장자를 넘어 투자의 철학과 인생의 지혜를 함께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오마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입니다. 수십 년간 시장을 이겨낸 수익률, 검소한 쌈, 그리고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한 철학까지.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1.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 워런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주식 중개인이자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어머니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가정주부였습니다. 경제와 정치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란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숫자에 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6살 무렵 그는 껌다발을 묶어 이웃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어린 버핏은 이 작은 거래에서 이미 원가, 마진, 재투자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그의 상업적 본능은 이어서 콜라캔을 묶어서 팔거나 주말마다 이웃집을 돌며 잡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11살 때 워런은 자신의 인생 첫 주식을 매수합니다. 당시 그는 시티서비스라는 회사를 주당 $38에 샀고 곧 주가는 $27로 하락했다가 $40로 반등했을 때 팔아버립니다. 이후 이 주식은 $200까지 상승했고 이 경험은 그에게 조급함이 얼마나 큰 손실을 낳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는 이후 이렇게 말하죠.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을 인내심 있는 자에게 옮겨주는 장치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판기 사업, 중고골프공 판매, 신문 배달까지 하며 수익을 올렸고 20살이 되기 전까지 $10,000,000 이상을 모읍니다. 이는 단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복리의 개념과 사업 구조를 체득한 결과였습니다. 2. 가치투자 철학의 시작. 워런 버핏의 인생을 바꾼 만남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증권분석이라는 강의를 통해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게 되고 이후 그의 인생 철학 전체를 뒤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레이엄은 가치투자 밸류 인베스팅의 아버지로 불리며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버핏은 이 철학에 크게 매료됐고 특히 당신이 사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회사의 일부다라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졸업 후 버핏은 그레이엄의 투자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 그는 수많은 투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실전을 익혔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는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몇 년 후 고향 오마하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투자 파트너십을 설립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받아 그 돈을 운용하는 방식이었죠. 초기에는 그레이엄 방식 그대로 저평가 우량주를 발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워런 버핏 스타일입니다. 3. 버크셔 해서웨이와 전환점. 1962년 버핏은 당시 침체된 섬유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였지만 회사 경영진과의 마찰 끝에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 이 회사를 섬유업에서 철수시키고 보험회사로 방향을 바꿉니다. 가장 먼저 인수한 회사는 바로 가이코 보험회사였습니다. 보험업은 매달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고 그 자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기에 버핏에게 매우 매력적인 비즈니스였습니다. 플로트라 불리는 이 자금 운용 방식은 복리의 마법을 가속화시켰죠. 이후 버크셔는 코카콜라, 무디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의 투자 지주회사로 성장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 제품의 경쟁력, 경영자의 신뢰도까지 모두 평가하는 그의 방식은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4.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버핏은 늘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라. 확실한 브랜드와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기업을 바라보라.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라. 경영진의 정직성과 책임감을 분석하라. 그는 기술주에 대해 한동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2016년부터 애플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가 단지 고집스러운 가치 투자자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유연한 투자자라는 점을 입증해 줍니다. 애플은 이후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가 평균 810%의 수익률을 내는 현실에서 수십 년간 20%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성과입니다. 이는 복리 효과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검소한 삶과 기부 철학.
수십 년째 같은 오마에 집에 살고 아침마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며 자신의 차량도 중고차를 고집합니다. 억만장자답지 않은 삶이지만 이는 그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생활 방식입니다. 돈은 자유를 사는 도구이지 과시의 수단이 아니다. 버핏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자유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2006년 그는 전 재산의 99%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0년에는 빌 게이츠 부부와 함께 기부 서약 기빙 플래지 운동을 시작해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이 철학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자선이 아닌 책임 있는 부의 순환을 강조했습니다. 6. 그가 남긴 유산과 오늘의 의미. 워런 버핏은 단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투자, 경제,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책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철학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의 수많은 명언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잠든 사이에도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일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자산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라는 의미이자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또 다른 말은 이렇습니다.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그는 도덕성과 신뢰를 자산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실패한 기업에서도 배움을 얻었습니다. 덱스터 슈즈 인수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였고 그는 이 인수에서 수억 달러를 손실보았지만 그 경험을 솔직히 인정하고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실패의 교훈을 통해 더 단단한 원칙을 다졌습니다. 또한 그는 투자에 있어 복잡한 수학보다 상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브랜드 가치, 경영진의 태도 등 눈에 보이는 것부터 차근차근 분석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워런 버핏의 삶과 철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는 단지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과 인생, 철학과 책임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온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만든 시스템은 내가 잠든 동안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그의 철학은 단지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선택에서 가치와 원칙을 중심에 두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인물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